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0분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장이 진행 중이라서 제가 장에 신경을 쓰면서 영상을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횡설수설 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큰 흐름상 해외 증시가 어제 우리 장이 쉬었기 때문에요. 그 전날 저녁에 급락을 했습니다. 미 증시가요.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다 이랬는데요. 제조업 지표 악화에다가 고용 부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졌답니다. 그랬었는데 어제 밤에 이제 또 미증시에서는 이 경기가 악화되면 항상 연준에서 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해서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제 좀 모호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그러니까 미증시를 반영해서 급락하다가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 들어 올린 건 아마도 그 바이오 관련주 쪽이 오늘 그 HLB 생명과학부터 해서 신라젠까지 해서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런 영향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끌어올렸는데 다시 또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면서 혼조세로 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0.13 거의 보합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오늘 움직인 주요 테마들을 보면 제가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 그 남북 경협주하고 돼지열병 관련주하고 이 두 테마가 치열하게 공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엉뚱한 대로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들이 돼지열병하고 남북 경협 쪽에 확 몰려드니까 이쪽을 놔놓고 슬금슬금 다른 쪽에 HLB 쪽으로 슬금슬금 땡기기 시작해가지고 얘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신라젠까지 따라붙어가지고 이쪽으로 매수세가 확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 돈이 전부 저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대충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남북경협주 쪽은 원래 부산산업이 대장인데 부산산업이 지금 밀리고 있죠. 이건 그 SLBM 북한에서 발사한 게 SLBM이랍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 그 SLBM 발사로 인해서 이제 독일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리 소집해 갖고 대북 제재 그러니까 위반이다. 유엔 협의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재를 가할 그런 위험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는 그렇더라도 회담을 계속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악재성이 겹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지 않느냐 그런 게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기존의 그 테마들을 놔놓고 한국 내화를 강하게 끌어올렸어요. 한국 내화를 거의 한 20% 될 때까지 1, 2%까지 어제 좋은 사람들 끌어올리듯이 한국 내화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심스러운 것이 기존의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 되는데 대장주들은 안 따라가고 얘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어저께 그 북미 회담한다는 호재로 해서 세력들이 확 들어왔는데 그냥 팔기에는 뭐 하니까 특별한 한 종목을 강하게 그 유동 주식 수가 많지 않은 종목을 잡아가지고 얘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다른 종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의심이 약간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산업이 원래 대장이었으니까 대장이 밀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밀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남북경협주는 지금 협상을 하긴 실무 회담을 하긴 하는데 그 회담에서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경협주는 조금 불안감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돼지열병 관련주도 오늘 대체적으로 밀렸습니다. 돼지열병 중에 오늘 그 호재성 뉴스가 나왔던 것은 중앙백신이 그 정부에서 돼지열병 치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그 출자를 한다나 어쨌든 해서 그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걸로 해서 연구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로 해가지고 아침에 밀올리는 힘이 나오다가 돼지열병이 전체적으로 하락해 버리니까 같이 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호재성 뉴스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단지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눌러서 조금 손절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중앙백신을 한 200만원 정도 담았습니다. 한 400만원 담았다가 손절 좀 하고 나서 남은 게 이제 2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우진벤지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단일가 매매인데다가 그 돼지열병 관련주가 약해져 버리니까 같이 내려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 원활치 않아서 그래서 뭐 호재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진바이오텍하고 중앙백신 이렇게 두 종목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돈이 그 시장에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남북경협주 쪽은 지금 보면 대체로 못 땡기고 올리고 있죠. 그래서 약한 부분이고, 그 다음 그 HLB하고 HLB생명과학은 땡기고 있는데 신라젠이 따라가다가 지금 놔버리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재료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밀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약해지니까 이제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그 가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지금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체시스가 다시 대장 역할을 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건 아마도 진바이오텍이 워낙 그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미들이 너무 많으니까 손절시키기 위해서 그냥 눌러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몰려드니까 개미가 몰려드니까 조용한 쪽에 체시스를 당겨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체시스하고 마니크 FNG하고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진바이오텍은 물려있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지금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젠이 계속 밀리고 있고 마니카 FNG가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라서 돼지열병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은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신라젠 밀려버리니까 HLB도 같이 또 내려가 버리죠. 그럼 이쪽도 이제 거의 그 쭉 밀리면 사람들이 손절을 하면서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돼지열병 쪽으로 조금 올 가능성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진바이오텍은 지금 워낙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 물량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던지고 있죠. 그 물렸기 때문에 대장인 줄 알고 다들 들어갔다가 저도 대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역시나 세력들은 공매도들은 그런 걸 그 빠뜨리지 않죠. 기회다 싶어서 막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SG도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주가 나쁘진 않다. 단지 물려있는 물량이 출회되면서 그것으로 해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뭘 말하려고 했더라. 그 다음에 돼지열병 관련한 뉴스가 오늘 그 백령도에서 돼지열병 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의심 신고가. 그래서 이게 그 백령도 쪽은 뭐 거의 돼지열병하고는 관계없지 싶은데 지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요. 지도가 안 움직이지. 잠시만요. 백령도가 지금 위치가요. 지금 뭔가 뻑이 난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백령도가 지금 이쪽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강화도 쪽에서 흘러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먼 거리죠. 뭐 어떤 분들은 물에 이제 그 오염된 물질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오염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바다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백령도까지 가려면 한참 먼 거리인데요. 그래서 그건 또 좀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갑자기 잘 안 나와서 조금 키가 안 먹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연유로 해서 북한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백령도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 쪽에서 감염이 된 오염이 다 됐다면 감염된 멧돼지가 바다를 헤엄쳐 건너와서 백령도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확진이라면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강화도가 가장 많은 지금 감염이 나왔던 것도 제가 보기에 이 다른 쪽은 철책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내려올 겁니다. 지금 연천 쪽에 여기 철책선 안쪽 여기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됐다고 나왔기 때문에 멧돼지가 감염된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 쪽에 있는 멧돼지는 감염이 됐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멧돼지가 여기서는 잘 못 내려오더라도 이쪽 바다 쪽 서해 쪽으로 오게 되면 이 바다에는 아마 못 건너게 철책이 없을 겁니다. 그럼 헤엄쳐서 이렇게 건널 수가 있는 멧돼지가 전번에 섬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아주 힘들다는 그런 뉴스 나올 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까지 헤엄쳐서 건너가는 게 방송에 실제로 나왔어요. 헤엄쳐서 건너가는 게. 그래서 그런 연유로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면 먹거리를 찾아서 그냥 바다 건너서 헤엄쳐서 건너지 않겠느냐. 북한이 특히 먹거리가 없으면 먹을 그게 별로 없으면은 헤엄쳐서 먹을 걸 찾으러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아마 이게 아무리 전자 감시라도 바닷속에 헤엄쳐서 건너오는 멧돼지까지 잡아낼 만큼 그렇게 완벽한 방어는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쪽 지역이 특히나 심한 걸로 봐서 백령도가 만약 확진이 맞다면 멧돼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우선은 지금 연천하고 파주하고 김포 이쪽에 있는 돼지를 전부 살처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방어선을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죠. 돼지를 다 없애버리면 감염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끝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죠. 만약 멧돼지라면 이 멧돼지가 지금 파주에 하고 강화 쪽에 하고 김포 쪽에 감염시켰는 게 멧돼지라면 그 감염시킨 멧돼지는 어딘가에 있겠죠. 지금 이 산속에. 그럼 얘들이 여기 돼지가 다 죽어버리면 돼지 축사에 있는 먹이 같은 걸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점점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 산을 타고 넘어오면 이런 험준한 산에 멧돼지가 다니는 것까지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주나 파주는 이미 뚫리셨죠. 양주나 포천 같은 이런 쪽 부분에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돼지열병은 확산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감 부분에 와서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혼줬습니다. 돈이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요. 딴 곳으로 움직인 곳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마이너스 0.26%니까 약보합 정도고,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은 한 200억 정도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쉬는 바람에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안 그랬으면 어제 미증시가 그 전날 급락했기 때문에 쫙 빠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부분이 커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어를 하고 나면 미증시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빠지기보다는 덜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더 안 내려가고 위쪽으로 들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쉰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특별하게 돈이 움직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돈이 어디가 버렸는지 당체 보이지를 않거든요. 이 바이오 쪽에 HLB하고 신라젠 이쪽으로 지금 대량으로 돈이 움직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 쪽도 지금 대부분 다 빠져나와 버렸고, 오늘 솔브레인하고 후성, 솔브레인이 특히나 그거죠. 무슨 불화수소 그쪽인데 이것도 운주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까지 손댈 겨를이 없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선의전자는 안철수 관련주에서 여전히 약간씩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주 쪽에 바이오도 보시면 다른 종목은 별로 힘이 없죠. 이 두 종목하고 신라젠 이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돼지열병도 대체로 하락이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 확진이 안 되면 돼지열병은 거의 이제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해진 힘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새로운 그 의심 사례 확진 이런 것이 나와서 더 퍼진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돼지열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매개체가 뭔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파주 쪽에 그 돼지열병을 옮겼던 그 매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걔가 어딘가에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살아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추가로 연천, 강화, 김포로 그 확산했다가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제 돼지열병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었을 건데 어제 쉬는 동안에 김포하고 파주에 추가로 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했을 때 돼지열병은 아직까지 매개체가 살아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만약에 멧돼지라면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연천에서 감염된 멧돼지, 저는 이제 감염된 멧돼지 부분에 조금 그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감염된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추가로 더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G 관련주도 뭐 특별한 거 없고, 오늘 아마 돈이 저쪽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쪽은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한정된 돈에 특히나 미증시가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매수해서 올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불안하죠. 세계 경기가 침체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 수소차든 뭐 그 인공지능이든 이런 쪽에 올리고 싶은 그 생각이 잘 안 들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그 코스닥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이런 기술주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경협주도 지금 SLBM이 지금 그 안보리 회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줍니다. 그 회의에 따라서 독일이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데요.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 제재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괜찮다 하더라도 트럼프 말만 믿고 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그 소재 관련주에 뭔가가 있었네요. 램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게 원래 최초의 대장이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부분의 최초의 대장이 램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덩달아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동진이 아니죠. 솔브레인하고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비메모리 쪽에 약간 움직인 것 같고요. 이건 소재 관련주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인 것 같고요.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저쪽 테마들을 보느라고 나머지 쪽을 별로 신경을 써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돼지열병 테마가 휴일 동안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이 부분하고 남북 경협주가 또 휴일 동안에 어떤 진행 상황이 있느냐, 유엔 회의부터 해서 만약에 뭐 미사일 정도는 봐줄만 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뉴스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휴일인 관계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밀리죠. 체시스가 다시 대장으로 등극해버린 부분이 조금 제가 가진 진바이오텍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워낙 여기에 개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세력들이 얘를 던져버리고 체시스 쪽으로 땡겨 올리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던지는 이 물량은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아까 막 반등 나오고 이럴 때 게시판에 글 보면은 뭐 전재산 몰빵이다 이런 걸 나오는데,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반등 줄 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정리가 다 안 됐다면 여기서 계속 던지면서 악재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악성 매물이 없는 체시스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가고 마니크 FNG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화는 뉴스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만 유별나게 땡겨 올리고 있는데요. 포스코 엠텍도 많이 못 따라가는데 유별나게 올라가는데, 이게 어제 좋은 사람들 끌어올리는 것처럼 한 종목을 확 땡기면서 나머지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그런 쪽의 냄새가 약간은 납니다. 마감을 거의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제가 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네이버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장중에. 예전에는 BAND로, BAND 어쩌고저쩌고 이 아이디로 글을 썼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는 BND가 저라는 걸 대부분 다 우리 독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네이버 게시판 이용하시는 분들만. 그러다 보니까 그 게시판 글은 신뢰성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 이제 막 지르죠. 느낌대로. 그리고 시장 흐름이 순간순간 바뀝니다. 올라가는 것 같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서 글 썼는데 글 올리는 쯤에 거꾸로 내려가 버리면 말이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 아이디를, 닉네임을 아시는 분, BND가 손들이 낮으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게 확 변할 때 심리적으로 계속 그 부분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맞다가 한 번씩 틀릴 때가 있어요. 틀려서 그 글이 틀린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날 그 종목이 많이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에 게시판 글 쓰는 거는 혹시나 다른 누군가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이래서 글 쓰는 게, 글을 안 쓰는 게 좋겠다는 쪽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맞겠다 싶어가지고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겠다 하고 이제 BND 아이디로 글을 안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매매하는 스타일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답을 찾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커를 친다면 포커판에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화면만, 바닥에 있는 패만 보면서 배팅하는 게 아니고, 말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반응들을 체크해 가지고 저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해서 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패가 좋냐 나쁘냐를 보는 게 아니고,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이제 주로 보는 식으로 포커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게시판에서 지금 사람들이, 특히나 개미들이 들어올지 나갈지를 예측하는 거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막 던진다는 그런 안티선 글이 막 나오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휴일처럼 상한가라고 막 글 쓰는 글이 많이 올라올 때는 거꾸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대부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수요일날 미수몰빵 해놨는데 목요일날 휴일인데 아주 불안하죠. 이게 만약 하락하게 되면 손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 찬티,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극찬티에 글을 쓰게 되죠. 상한가다, 급등이다 이렇게 해서 갭으로 띄워놓고 팔고 싶어서, 그래서 막 찬티 글을 쓴다고 봐요. 그럼 그럴 때는 대체로 보면 못 올라갑니다. 오늘처럼 워낙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부터 안 띄우고 그냥 내려버렸죠. 내려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미수몰빵 친 사람들이 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살짝 들어올렸다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만약에 여기서 물린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부분에 많이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위치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투매식으로 물량이 밀려서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티글이 많으면 내려간다, 뭐 이런 식의 성립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요번 주말 동안에 이제 돼지열병 끝났다, 폭락이다, 이런 글들이, 안티 글들이 많이 나온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 하면, 손절을 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면 아깝죠. 갭으로 떠서 가버리면 틀린 사람들은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절하는 것보다 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 내가 종목을 매수했다가 내려가서 손해볼 때 또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경우는 내가 아닌 줄 알고 손절했는데 그 다음에 날아가 버렸을 때, 이때가 더 아깝습니다. 이건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 나는 것을 손해보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게 계속 애착으로 남기 때문에 내려올 때 쉽게 손절을 못하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버텼다가 내 손절하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고 던지면
날아가 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티글과 찬티글을 쓰는데요. 이야기가 왜 이리 빠져버리냐면, 그래서 게시판에 제가 그 구독자분들이 모르시게 그냥 그 소신파를 줄여서 SOSINPA 이렇게 이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그게 앞에만 보이면 SOSI 이렇게 이제 붙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디로 이제 게시판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뭐 막 사지르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도 별로 안 져도 되고, 그냥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글을 썼었는데, 계속 그렇게 조용히 쓰려고 그랬는데, 어제 오후 늦게입니다. 제가 계속 상황을 보고 있다가 어제 분위기가 좀 오후로 가면서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글을 하나 썼어요. 이게 몇 시쯤 썼냐면 어제 한 12시쯤 썼네요. 12시쯤 썼는데, 이때 왜 글을 썼냐면 파주하고 김포하고 연천에 있는 대지를 전부 다 살처분해버리겠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글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로 돈이 몰려가면 이쪽에서 좀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지를 다 죽여버리면, 발생 지역에 있는 대지를 다 죽여버리면 추가로 발생될 가능성이, 확률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대지열병이 추가로 안 생기게 되면 대지열병 관련주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너무 그때 그 당시 때 전부 상한가 글이 올라오길래 너무 찬틱을 쓰지 말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좋은 뜻을 썼는데, 밑에 댓글에서 이제 어떤 분이 돼지 열병 팔고 경협주 가갖고 물렸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비아냥거리는 글이 자꾸 붙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 당하면 또 제가 잘 못 참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우진비엔즈하고 이쪽 진바이오텍하고 두 종목에 올인해 있다 하니까 못 믿겠다 이래 나오길래 이제 유튜브에 손들이 나지 쳐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제 손들이 나지 팬입니다 하고 글을 써버려갖고 제가 누군지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신파라는 아이디, SOSI라는 이 필명으로 네이버에 글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글을 안 쓸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글을 쓸 때는 그냥 느낌으로 씁니다. 그 순간적인 느낌, 오를 것 같다는 느낌 탁 들 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혹시나 제 글이 보이더라도 제 글이 신빙성이 전혀 없다, 의도적으로 또 반대적인 개념으로 글을 쓸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 게시판에 쓰는 글은, 제 글은 전혀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글 쓰는 거는 그냥 분위기에 편성해 갖고 막 사람들이 찬틱을 막 쓰면 일부러 안틱을 쓰려고 반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장단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맞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닉네임을 보신 분이, 제가 아이디를 다시 또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 닉네임 보시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저도 헛소리 하나 하네 이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손실을 좀 봤습니다. 어제 벌은 거 날렸는데요. 지금 693만원인데요. 어제 벌은 거 이상으로 날렸네요. 오늘 마이너스 99만원입니다. 어제 66만원 벌었는데 다시 또 99만원 빠져갖고 700만원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대지 열병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더 빠지면 길게 본다는 관점으로 다른 걸 매매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좀 불확실합니다. 마땅히 들어갈 곳도 없고, 그래서 바이오는 제가 또 아예 들어가질 않는 성격이라서 여긴 들어갈 수가 없고, 남북경협도 지금 회담은 하지만
그 협상은 하지만 협상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좀 들어가기 어렵고 기술주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래서 마땅히 갈 데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앙백신하고 진바이오텍 이 두 종목으로 만약에 더 빠지면 그냥 그대로 손실 감수하고 흘러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약속했던 그 부분을 거의 다 지키지 못하고 이걸 참는다 이것도 못했고 아침부터 제가 이게 월요일 날 아주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월요일이 안 되는 이유가 휴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맥이 끊겨서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을 잘 따라가다가 휴일 동안 제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장과 다르게 시장에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과 다르게 내 고집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쪽으로 꽂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연구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시장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자. 이게 개인적인 좀 고쳐야 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진 BNG는 정리해버렸고요. 지금 9% 정도까지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지열병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듭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